조간 브리핑.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권력의 정당성이 답이다 라는 제목의 칼럼 일부 내용을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반은 정당한 물리력 사용의 국가 독점이다. 즉 공공의 안녕과 개인의 생명, 자유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힘과 위력의 사용은 오직 국가만 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국가 공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목적, 법과 절차의 철저한 준수, 대화와 설득 등 다른 평화적 수단을 다 사용하고 난 뒤에 최후의 수단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하며 필요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상실해서 국가 폭력이 된다.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하며 그 뜻을 받들어 국가를 운영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해서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근본 책무는 다하지 못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을 타박하고 오직 경찰력에 의존해서 힘으로 억누르는 공권력은 정당성이 없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표창원 대표 칼럼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시위를 촉발한 핵심적 갈등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다. 정부가 역사 학계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국정화는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을 도발했다. 대화와 토론, 소통이라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물리적 충돌을 정부가 야기하고 조장한 것이다. 둘째, 시위 문화 개선과 평화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다. 경찰은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 사용 집단으로서 조직원 한 명 한 명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국가가 법적,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진다. 반면 집회 시위는 국민 개개인이 모여서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는 행위자 개인이 진다. 만약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불법 폭력을 계획, 자행했다면 그 증거를 찾아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경찰력의 의무다. 하지만 정부는 10만이 불법 폭력 시위를 지지하는 하나의 결정체며 조직체다. 이런 이미지를 심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저에는 집회와 시위에 나서면 너도 폭도로 낙인 찍히니 조심하라. 이런 억압 아닙니까? 이 억압에 주눅 드는 순간 우리는 시민이 아니라 노예가 될 것입니다. 12월 5일 민중 총궐기가 또 예고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국가 권력에게 경종을 울릴 또 다른 기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두 분과 당대표의 권한을 함께 공유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민심 악화에 대한 야당 안팎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를 찾은 문재인 대표, 이른바 문안박 체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 3사람의 힘으로 총선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문재인 대표는 문안박 체제 성공을 위해서 당권을 양보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천 나눠먹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생명위험성 발생에 대해서 충분한 재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적용을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 40여 개 단체 관계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반면에 물대포에 맞아서 닷새째 의식이 없는 백남기 씨 측은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정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하고 있죠. 이정길 변호사 목소리를 방금 들으셨습니다. 한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종의 신변 보호와 함께 이번 사태 관련한 중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조계종은 오늘 낮 2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다음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우리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 집행 정지를 받아서 석방을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강문대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재심 청구를 했는데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김신혜 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허위로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경찰 수사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김신혜 씨가 거부했는데도 강압적으로 범행을 재현하게 한 점도 재심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흘 안에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좋은 사람과 플라워,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요금 할인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기자입니다. 김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국정원 측이 한국도 더 이상 IS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나와서 말이죠. 자, 여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국내 IS 동조자 14명, 알고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동아일보도 대한민국 활보하는 IS 추종자들, 이렇게 해서 기사로 다뤘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북한산에 나부낀 테러 깃발이란 일면 기사와 함께 한국인 10명 인터넷에서 IS 지지, 현행법으로는 추적 불가, 이런 관계 기사를 다뤘습니다. 국정원 주장을 복창하다시피 하는 이들 언론의 속내는 칼럼과 사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선 조선일보에 실린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통하는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의 칼럼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테러방지법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우리는 어떤가? 테러 방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역량이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국정원밖에 없다.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테러 방지법 등 4개 법률의 제정, 개정을 더 이상 미룬다면 국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해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항 외에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테러 용의자의 계좌를 추적하고 이메일과 휴대폰을 도청했을 때에는 사건 종료 즉시 보고하도록 통제를 강화해 해결할 수 있다. 국정원이 테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계좌를 추적하고 전화를 도청했다면 그때 가서 처벌해도 늦지 않다. 예. 국정원이 무슨 법이
없어서 또 국회 감시 기능이 없어서 대선 개입을 했습니까? 홍성걸 교수의 이런 주장은 아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아일보는 아예 사설로 IS 추종자 활개치는데도 테러 방지법 문결참인가? 네, 이런 제목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테러 방지법 만들자 이러는 쪽이 새누리당이죠. 사설 내용 보겠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에서도 젊은 층과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외로운 늑대 형태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 등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계좌 추적이나 통신 감청도 할 수 없다. 국정원은 2013년 통합진보당의 RO를 수사할 때도 RO 수뇌부가 대포폰을 쓰는 것을 알면서도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미비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RO 수사에 어려운 점들이 있었으니 테러 방지법을 동원하자. 정부 여당 입장과 완전히 일치되네요. 예. 국내 무슬림을 우범자로 인식하는 듯한 이들 언론의 속내는 국정원의 사찰 기능을 강화하자는 현 정권의 속뜻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일보 기사 하나 더 봐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테러리스트와 다르다. 이러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왜곡되는 것을 우려했다. 새갈맘은 서울 인천 경기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이슬람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이슬람을 극단적으로 믿는 나라와는 다른 국가라면서 가족을 위해 돈을 벌러 오는 것이지 테러리스트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에 오기 위해 까다로운 신원 확인 절차도 거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현지 경찰서에서 범죄 사실 확인서를 국내에 제출한 뒤에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갈맘은 수석부위원장은 이번에 체포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실제 테러 조직에 가담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통상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종종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 조합에 따르면 2013년과 2006년에도 각각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테러 관련 첩보가 있다면서 체포돼서 조사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 박진우 서울 인천 경기 이주 노동자 노조 사무차장도 일부 이슬람 과격 세력의 범죄 사실을 갖고 이주 노동자 모두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네, 일부 과격 시위대의 범죄 사실을 갖고 시위대 모두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로도 치환이 가능하겠군요. 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말이죠. 이 테러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때마침 IS에 파리 테러가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무슬림 노동자 아무나 한 명 잡아놓고 이 친구 IS에 동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은 우리도 테러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국민적 여론이 환기되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닐지. 국정원에서 말입니다. 예.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실제 테러 조직에 가담했는지 이 부분 언론의 후속 보도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조선일보는 이들을 인간 말종으로 만듭니다. 조선일보는 또 오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이 민중총궐기 시위 직전에 열린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서 오늘 투쟁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라면서 시위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당일이 대입 논술일인데 투쟁하기 좋은 날? 게다가 조선일보는 변성호 위원장이 오늘 우리의 투쟁은 15만 노동자, 민중, 인민, 시민, 청년학도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며 문제 삼았는데요. 인민이란 말이 나왔으니 조선일보로선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국적을 초월한 모든 백성을 일컫는 말, 바로 인민이죠. 이게 북한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 땅에 거주하는 인민 모두가 불행하니 문제 제기하자는 말. 이런 뜻이죠. 하지만 조선일보는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라고도 지적하면서 변성호 위원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시위교사 엄벌한다더니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서 증거 사진도 안 찍었다라면서 한술 더 뜨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더니 한국에서 과격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들 왜 나라 밖에서는 그렇게 안 하느냐 라고 비아냥댑니다. 폭력 행위를 일삼는 한국의 과격 시위대는 한국을 벗어나면 유순해진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서처럼 불법 폭력 시위를 했다가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경험 때문이다 라고 시작하는 기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처럼 우리도 시위대에 대해서 가혹하리만치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 주장이지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가혹하지요. 그런데 집회와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이 나라에서 엄벌만 강화한다? 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4.19, 5.18, 6월 항쟁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면서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하며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나 조사한다. 이거 정치 공세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를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과 법 절차를 감안할 때 대통령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모든 재난사고의 책임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의 말과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현직 중에 소추되지 않고 국회 탄핵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이에 따라서 조사 행위 역시 근거가 없다며 오로지 세간의 이목을 끌어서 이득을 얻기 위한 정치적 선전 행위라는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의 말도 필요했습니다. 조대환 씨는 특별조사위원회에 공무원을 보내지 말라. 정부는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특별조사위원회 자체를 없애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단 말이죠. 하여간 그 직을 유지하면서 이거 없애라라고 말하기 민망해서였는지 중간에 특조위를 그만둔 인물이 바로 조대환 씨입니다. 7시간 동안 배가 다 가라앉도록 보고만 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서 300명의 국민을 물에 잠기게 한 나쁜 대통령.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하자는 취지가 어떻게 해서 조선일보 눈에는 정치 공세일 뿐인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세월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기사도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유모차 시위를 벌인 엄마들에 대해서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모 씨가 주도를 했는데 전모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 기혼 여성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침묵 시위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여성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 모였고 아이를 남에게 맡기지 못한 이들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왔습니다. 5월에도 홍대 인근에서 200여 명이 유모차 시위를 벌였는데요. 유모차 시위가 이어지니까 보수단체들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행위라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시위 현장에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학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고발장이 접수될 당시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혐의 적용은 무리다 이런 시각이 많았는데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주부 전 씨는 검찰에서 아이를 도구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시위 현장에 데리고 오면 아이의 발달이 저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이런 가혹한 질문을 던진 거 다시는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집회 참여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고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 그의 딸 이름은 민주화입니다. 민주주의할 때 민주, 그리고 꽃화자에서 민주화인데요. 민주주의 세상의 꽃이 되라 이런 의미로 아버지가 지어줬습니다. 한국 사회 민주화 운동이 막 꽃을 피우기 직전인 1986년 이런 이름을 얻고 태어난 민주화 씨입니다. 그런 민주화 씨는 29살이 됐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 민주화 씨는 네덜란드 사람과 결혼해서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데 내일쯤에야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사전에 페이스북에 편지를 썼는데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백민주화 씨는 어제 올린 편지에서 아빠가 건강할 때는 맨날 보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1시간에 한 번씩 보고 싶다. 원래 막내 딸들이 이렇게 못났지 라고 시작하는 글이었는데요. 얼른 일어나서 내가 며칠간 쏟은 눈물을 물어내 아빠.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반칙이야 반칙.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민주화 씨는 며칠 전 올린 편지에서도 아빠는 세상에 영웅이 고픈 사람이 아니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인 거지. 근데 아빠가 왜 저렇게 다쳐서 차갑게 누워있어? 시민이자 농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왜 저렇게 차가운 바닥에 피까지 흘리며 누워있어? 뭘 잘못한 건지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누가 그랬어?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휴대전화 액정 속에 있는 아빠 얼굴을 비비며 훌쩍이며 한국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10년 같다. 기도 소리 들려? 절대 놓으면 안 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백남기 씨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외부 영양제와 약물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논리 구조는 기, 승, 전, 노. 즉 모든 이슈의 결론은 노무현도 그러지 않았느냐 또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느냐 예컨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만큼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경찰의 저지선인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 유지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 이것은 2003년 5월 지금 새정년의 당대표로 계신 문재인 대표께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의 집권 당시 이렇게 말씀했던 분들이 지금은 180도 태도를 바꿔서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폭력 집회를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
문재인 대표는 지난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 유지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법 질서 유지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공권력을 수호하겠다는 그 결기는 자신이 여당일 때만 유효하고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되면은 유효하지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야당은 불법 폭력 시위 세력의 자유만 소중하고 법질서 유지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20살 꽃다운 청년과 그 부모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이 백골단을 부활시킨 거는 노무현 정권입니다. 이 살수차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게 2005년 노무현 정권 때고 그 이유가 원래 체류탄을 쏘았지 않습니까? 근데 체류탄은 너무 위험하다 해서 노무현 정권이 살수차를 바꾼 건데 그럼 일단 살수차가 백골단의 부활이라고 새정치연합에서 이야기하면 먼저 살수차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당일 때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노무현도 그랬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랬다는 건데 진정 따라 해야 할 것은 따로 있지 않는가. 시위와 진압 과정에서 두 분의 농민이 목숨을 잃게 되자 노무현 대통령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저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 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노무현도 그랬다. 이러고 싶으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했던 그 염치부터 흉내내야 하지 않을까.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와 가족을 찾아 문병하고 위로부터 제발 좀 하기 바랍니다. 독한 정부가 아니라 착한 정부가 좀 되기 바랍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 인쇄소에서 수만 장의 찬성 의견서 출력 인쇄 작업이 이어져서 그날 밤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세종시에 있는 거죠.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마감 직전에 트럭에 싣고 교육부에 가져간 수십 개 박스들의 개개인의 찬성 의견서가 담긴 것이 아니라 국정화 지지 세력이 일괄적으로 출력한 인쇄물이 대거 포함된 것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보좌관들이 교육부에서 확인한 15만 장의 국정화 찬성 의견 서명지에는 동일한 양식의 찬성 이유 의견서의 이름만 다르거나 컴퓨터 출력지에 같은 필체로 작성, 복사된 의견서가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여의도 인쇄소에서 여론 수렴 마감일에 인쇄된, 그래서 납품된 국정화 찬성 의견 4만 장이라고 하는군요.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진정한 찬성 의견 몇이나 있을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과 부조리, 참 이것마저도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가 공언한 중고등학교 국정역사교과서 지필진 구성 완료 시점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지필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모와 초빙 두 축으로 진행한 지필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국책연구원까지 동원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지필진 참여는 없다라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입장을 밝혔었죠. 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상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책연구기관이 국정교과서 지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교과서 서술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교과서 지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랬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국책연구원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교수는 국책연구원들이 소신대로 쓰기 위해서는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사실상 역사서술의 자율성이 제로가 된다고 보면 된다. 이들을 통해서 정권이 직접 역사를 쓰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단독기사 또 보겠습니다. 수억 원대의 급식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학교가 있죠. 서울 충암고등학교입니다.
서울충암고등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의 종합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립학교가 감독기관인 시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그 이유가 궁색합니다. 김영남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이 지난 16일에 종합감사 중인 충암고의 7명의 감사관과 함께 실지감사에 나갔는데 충암고 쪽이 건물 진입 자체를 막았다는 겁니다. 충암고 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급식감사와 관련해서 김영남 감사관을 고소한 상태다. 피고발인에게 우리가 감사를 받을 수 없다.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감사를 연기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감사관이 개인입니까? 교육청이 보낸 사람 아닙니까? 교육청이 보낸 사람을 마다한다는 것은 시교육청의 감독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잇따라 예산이 깎이는 예산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예산처의 내년도 예산 170억 6,80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정부 예산안보다 12억여 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결산심사 소위 속기록을 보면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는 예산처의 정책연구비를 1억 3,100만 원 깎아서 올해의 절반만 책정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으로 내년에 예산처 인원을 13명 증원하기로 했지만 인건비 9억여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예산처 증액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처가 최근 내놓은 정부 예산안 비판 보고서로 미운털이 바뀌었다는 뒷말이 나오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장 직속기관의 예산을 깎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예산 168억 원의 집행보류를 국회 예산처가 주장했었죠. 시행령상 경북 구미시는 대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노선이 연결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예산처는 대구시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자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앞장서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을 깎았다는 겁니다. 조원진 의원, 지역구가 대구 달서병이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놓고 계속 엇갈린 보도가 나오면서 외교가가 술렁했습니다. 어제도 신화통신이 곧 방문한다? 유엔 본부에서는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혼선을 두고 뉴욕 유엔 본부 주변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방북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보았지만 일정 등 세부 사항에서 북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유엔 소식통은 일정뿐 아니라 방문 형식, 의제, 방문단 구성 등 세부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섣불리 방북할 경우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방북에서 뭔가 안타를 쳐야 한다는 강박이 반기문 총장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대망론, 본인도 의식하고 있는 모양이죠.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고령층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규모가 소득의 1.6배나 돼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대 이상 고령층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9%로 비교 가능한 16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빚을 냈지만 이를 갚기에는 노후 소득이 부족하다. 이런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거리의 사제 함세용. 정당한 민주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오늘의 날씨.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경북 북부에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한겨레 사설 소수자 통합 중요성을 일깨운 파리 테러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의 배후에는 IS가 있지만 테러를 저지른 행동대원은 대부분 유럽 국적의 젊은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슬람 국가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중요하다. 9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번 테러 행동대원의 대부분은 프랑스와 벨기에 국적의 이민자 출신 20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일시적으로라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가담한 경험도 있다. 이슬람 국가가 이번 테러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지하드 전사를 자처하는 유럽 젊은이가 없었다면 이번 일은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인종, 종교, 이념적 소수파 등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사회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수만 명 규모의 이슬람 국가 외국인 전사 가운데 유럽 출신자는 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주의 세력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귀국한 유럽인도 1,200명이 넘는다. 이번 테러 가담자 가운데 여러 명이 유럽 지하드의 허브라고 불리는 벨기에 도시 몰렌베크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이 도시는 10만 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무슬림이며 실업률이 30%를 넘는다. 어느 사회든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좌절한 젊은이들이 폭력적인 탈출구에 기대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유럽 나라들이 사회 통합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이런 현상이 더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테러 이후 일부 유럽 나라들이 이민자 집단을 배관시하거나 중동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민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유럽으로 몰리는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을 막으려고 유럽 전체가 국경을 봉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슬람 혐오증이 커진다면 사회 전체의 분열을 자극해서 기존 이민자 집단의 통합조차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자유는 테러보다 강하다. 잔혹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관용과 배려를 호소하는 유럽인이 더 많은 것은 다행이다. 우리나라에도 무슬림을 비롯해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살고 있다.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재는 잣대가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려면 아무나 우범자로 삼는 횡포, 이거는 삼가야 되겠죠.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